증시 콜라텍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일 방송 11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전차남 전문가님과 50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략주 딱 한 가지 가져왔습니다. 저희 방송 일주일에 단 하루, 단 50분 동안만 여러분과 만나는 방송인데 오늘도 엄선하고 엄선해서 가져온 공략주 한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또 종목명과 가격 전략까지도 잡아드릴 텐데 종목명, 매수 매도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콜라텍 게시판으로 입장하시면 정보를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한 콜라텍 게시판 문 열어드렸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고요. 손에 스마트폰 들고 계시다면 스마트폰 카메라를 실행하시고요.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셔도 지금 바로 게시판 입장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공략주도 받아가실 수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정보들 실시간으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 수익부터 짧게 리뷰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지난주 공략해드렸던 종목인 헥토파이낸셜 한 주 만에 6%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큰 수익은 아니지만 저희 방송 꾸준히 일주일에 딱 한 개씩 공략해드리면서 조금씩 꾸준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4월 30일 2주 전 방송에서는 푸른기술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렸고 이 종목 5% 역시나 소소하지만 수익을 챙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전력 관련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10% 넘게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하고 나서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급등이 나와줬던 종목이었는데 STO 관련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 측에서 대선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4월 9일 공략했었고 그 이후 계속해서 18%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월 26일 당시에 산불이 좀 크게 났었던 시기였습니다. 산불 진화에 쓰이는 산불 진화용 로봇을 제작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소개를 해드렸고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이 종목은 급등이 크게 나와줬었죠. 52% 수익을 달성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유니온과 화성밸브 3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잠시 후에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저희 방송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한 우상향 추세를 보여줬었고 그리고 수익까지도 이렇게 좀 크게 잡아드렸던 종목들이었습니다. 잠시 후 차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헥토파이낸셜이었는데 이 종목 보시는 것처럼 바로 3일 뒤에 이렇게 상승이 좀 크게 나와주면서 6%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나온 수익이기 때문에 이 종목 앞으로 조금 천천히 더 지켜보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꾸준히 조금씩 올라오다가 한번 쭉 급등이 나와줬었죠. 이 종목 12%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TXR 로보틱스 이 종목은 보시는 것처럼 저희 방송 이후에 또 역시나 한 일주일 사이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으로서 12% 수익을 단 한 주 만에 달성했던 종목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유니온 이 종목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법한 히토류 관련 종목이죠. 이 종목은 방송 이후에 살짝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한번 나올 때 큰 상승 나와주는 종목이죠. 급등해주면서 저희가 수익 26% 챙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성밸브는 저희 방송 이후에 상한가까지 한번 기록했던 종목인데 화성밸브는 알래스카 LNG 가스관 관련주로 공략을 해드렸었고 저희가 두 차례 공략해드렸습니다. 1월 달에 한 번, 2월 달에 다시 한번 공략해드리면서 각각 47% 한 번 수익 드렸었는데 50% 넘는 수익을 한 번 더 안겨드렸던 종목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역시나 공략주로 준비해 왔으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도 꼭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3S 반도체 관련주로 공략해드렸는데 조정 이후에 한번 상승할 때 크게 상승 나오면서 상한가 달성했습니다. 3월 27일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앞으로 그 뒤로도 꾸준히 상승이 이어졌고 총 55%까지 수익을 확대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략해드릴 종목도 역시나 한번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고 저희가 잡아드리는 매수 전략에 따라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이렇게 계속 가지고 계실수록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도 준비했으니 꼭 종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다양한 섹터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슈를 좀 체크해 보셨으면 하는 섹터들이 있어서 3가지 섹터만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상승했던 섹터 중에 상승폭이 가장 컸던 상승 흐름이 가장 강했던 섹터는 로봇 관련주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또 액침 냉각 관련주를 맨 위로 준비를 해봤는데 액침 냉각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규모의 M&A를 단행을 했죠. 유럽 최대의 공조 업체를 2.4조 원에 인수를 하면서 8년 만에 조단위 M&A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액침 냉각과 관련된 종목 일부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액침 냉각 관련주는 지금 시장에 알려진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적인 종목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한번 선별하셔서 눈여겨보셔도 괜찮겠다 해서 딱 5가지 종목 추려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삼성전자가 인수한 기업이 냉각 공조와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기대감에 꾸준히 올라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태양광 관련주 오늘 장에 좋은 흐름 보여줬던 또 다른 섹터인데 일단은 대선 후보가 태양광 발전의 수익을 주민들과 나누는 햇빛 연금 정책을 시행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죠. 이 공약을 내세운 국내적인 이슈에 더해서 미국에서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업체에 대한 관세는 유지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주말 사이 미국과 중국이 관세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태양광에 대한 관세는 유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 기업들, 주가들이 오늘 크게 반응을 해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4가지 종목은 모두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대성파인텍과 파루, CN플러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고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실 태양광 관련주 SDN과 하나솔루션 그리고 OCI 같은 종목들도 역시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정책적인 이슈에다가 미국과 중국 간의 태양광 패널 관세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태양광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보셨으면 해서 가져와 봤고요. 마지막으로 로봇 관련주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유진 로봇 또다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은 로보티즈도 상한가를 기록해주면서 마감이 됐는데 머스크 사우디를 지금 방문 중이죠.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사우디를 방문을 해서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 앞에서 옵티머스 로봇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댄스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따라하는 듯한 몸짓으로 춤을 추는 모습까지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이런 모멘텀에 더해서 굉장히 다양한 올해 초에 아무래도 우리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로봇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빠져 있을 때 다시 한번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나우로보틱스 같은 새롭게 상장된 종목들도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고 대장주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도 역시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상승한 섹터 종목들이 굉장히 다양했는데 일단 이런 이슈들, 새로운 이슈들도 체크해 보시고 기존에 있었던 이슈들도 앞으로 좀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라면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의 통상수장이 16일입니다. 제주도에서 만나는데 2차 관세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일단 의제는 크게 네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관세가 가장 중요하겠고 경제 안보, 투자 협력 그리고 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저녁에 환율에 대한 합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환율이 1,390원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런 소식 속에 다시 한번 또 내일 모레 제주도에서 다시 한번 합의가 있는 이만큼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을 것인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관세에 대한 문제겠죠. 관세, 크게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나 미국 측에 두 가지를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상호 관세 면제를 요청을 할 것 같고 품목 관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자동차 분야 그리고 철강 품목에 대한 면제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동차, 철강 관세 같은 경우에는 꽤나 긍정적으로 예측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영국과의 협상에서 8일 품목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우리나라와의 협상에서도 자동차나 철강 관련된 품목별 관세는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지만 상호 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앞서 협상해 버렸던 영국이라든지 중국 모두 0% 관세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호 관세 30% 크게 낮추긴 했지만 그래도 30%, 영국 같은 경우에는 10% 관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세 면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예측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본의 자동차 업계 지금 관세에 대한 영향을 직격으로 받으면서 연간 영업이익이 19조 원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우리 자동차 업계에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겠죠. 자동차 관련해서 품목별 관세만큼은 좀 크게 면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굵직한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가져와 봤는데 오늘장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님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지 오늘 전찬남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자리 옮겨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1분만 기다려주세요. 네, 증시 콜라텍 방송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우리 증시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코스피 지수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1.23% 오른 2,640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미중 관세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됐고 그리고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회복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사우디 순방 과정에서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국내 증시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훈풍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지수 상승에 기여를 했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다양한 섹터들이 파티를 벌였는데 반도체주뿐만 아니라 그동안 주도주였다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조선, 방산주도 오늘은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관련주라든지 다양한 섹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일단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방문에 동행 중인 일론 머스크 CEO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앞에서 선보이면서 굉장한 관심을 끌었다라고 하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한 5주 전쯤에 지금 증시가 지금 사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사람들이 여기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다. 앞으로 증시는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또 발언을 다시 한번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방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는 혼조세입니다만 그래도 기술주들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우디 엔비디아 칩 공급 관련해서 오늘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도 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전문가님은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 것인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 11시 남자 여러분들 계좌에 이제 플러스 되는 종목 그리고 수익이 나는 종목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증시꾸라텍의 히어로 영웅 전찬남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네.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미국과 중국의 조금 이런 관세 협상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야기가 잘 되면서 중국이 어떤 시장을 미국에게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의 뉴욕 3지 지수 같은 경우나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연일 상승하면서 네. 코스피 같은 경우가 오늘만 하더라도 제 예상이 또 틀렸어요. 정말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고 맞아요. 싶었어요. 네. 전문가님이 지난주에 뭐라고 하셨냐면 네네. 우리 코스피 지수 이번 달에 많이 올라도 2650이다 그러셨거든요. 네네. 오늘 거의 갔었어요. 그러니까요. 수정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네. 아주 그냥 조금 정말 아깝게 네. 2650은 돌파하지 않고 2640선에서 조금 이렇게 오늘 좀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여기서 내려가면은 또 제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내려갈까요? 내려가는 걸 바라면 안 되죠. 그쵸. 사실상 제 이야기가 제가 예상한 부분이 틀린다 하더라도요. 네. 틀리고 제 분석이 틀리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 국내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가 2,700, 2,800 그리고 3,000대까지도 상승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조금 여러분들께 투자 조언을 드리는 사람 중 좀 한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네. 역시나 또 739포인트. 아직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750을 좀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나 네. 미중 어떻게 보면 관세 협상이 조금 순조롭게 이어지면서 이거에 대한 상승세가 지속이 됨에 따라서 역시나 800까지도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은 조금 아무래도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 관세 협상은 굉장히 잘 됐어요. 하는데 미국 공화당 측에서 발표한 게 있었죠. 어떤 거냐?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중국 그 IRA 한마디로 그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같은 경우를 원래 2030년인가 31년까지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2026년 2026년 말까지만 지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가 보통 2차 전지 섹터로 좀 분류되는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가 보통 시장이 오르는데도 지수가 상승 나오는데도 낙폭을 키우면서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한숨을 또 내쉬는 그런 조금 월요일이나 화요일의 모습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또 이제 앞으로 국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는 또 시청자분도 계실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지수만 상승세를 보이지 삼성전자나 아니면 현대차나 또는 셀트리온이나 또는 엔터주들이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상승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 같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실제로 좀 테마주들만 어느 좀 이슈에 좀 부합돼서 좀 상승 나오는 그런 테마주들만
즉 개별주들만 상승 나오는 그런 시장의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유하신 주식 있죠. 그거에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 낮추셔가지고 나중에 지수 상승과 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또 모멘텀이 부각돼서 주가 상승 나올 때 그때 조금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성공 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투자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주말 사이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생각보다 더 잘 이루어졌고 일단 90일간은 편안한 휴전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수도 낙관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아쉬운 부분 일단 오늘 장에서 코스닥 지수에서 보자면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보조금을 예정보다 좀 빠르게 폐지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아쉽게 2차 전지주들이 좀 코스닥 지수의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당분간 뭐 정치 테마주라든지 어떤 이슈나 테마가 있는 개별 종목들만이 상승할 수 있는 시장은 조금 더 이어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가치성을 보고 투자하시기보다는 지금은 단기적인 이슈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서 수익이 날 때마다 수익을 실현하시는 그런 투자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짧게 지수 짚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 전문가님은 눈여겨보셨는지 종목에 대한 이슈들까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저는 아까 전에 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오늘의 뭐 이슈였던 그런 오늘의 조금 상승 나왔던 섹터들 가운데서 아나운서님이 3가지 섹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제가 조금 놓쳤던 섹터도 있었더라고요. 뭐 어떤- 액침 냉각. 네, 반도체 워낙에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으니까요. 뭐 네네. 액침 냉각, 그다음에 뭐 태양광, 그리고 그 외 뭐 다른 섹터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로봇. 근데 로봇.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섹터들보다도 사실상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실 수 있을 만한 시청자분들이 많이 오늘 조금 들어봤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오. 저는 초이스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상한가 간 종목들과 또 상승 나온 종목들 가운데서 저는 파루와 그리고 한진칼, 그 다음에 플라즈맵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들이 왜 상승 나왔고 앞으로 이 종목을 조금 보유하신 시청자분들은 영웅 전참이 보는 시선에서 어떻게 조금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그런 조언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 파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루라는 회사가 제가 아나운서님께 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네. 이게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세요? 이거 아까 저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네네. 제가 보기로는 제가 찾아보기로는 태양광 관련주로 올라갔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태양광 관련된 일을 하고 있나요? 맞아요. 그래요? 실제로 태양광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 이게 지금은 태양광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손소독제 제조 회사기도 했어요. 그래요? 모르셨나요? 전혀 아,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네. 이게 과거 2029년에 우한 폐렴으로 시작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했었잖아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창 창궐될 때 막 알코올, 뭐 손세정제라든지 마스크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막 상승 나왔을 때 네. 파루가 손세정제 관련된 종목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상승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 근데 이 파루 같은 경우가 네. 오늘은 네 이렇게 좀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인 네 햇빛 연금 네 공약을 조금 내걸어가지고 이름도 잘 지었어요. 네 그쵸. 네 저는 이거를 참 처음엔 잘 못 봤었는데 햇빛 연금 공약으로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상한가 가는 모습을 와. 보여줬었어요. 이 파루가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손소독제 제조회사인데 이게 왜 상한가 갔을까 저는 의아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이 파루라는 종목을 사실 태양광 관련주로 들어본 적이 잘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태양광 관련주로 상한가 같다고 해도 약간 낯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회사 홈페이지를 직접 가져왔잖아요. 네.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태양광밖에 안 합니다. 이런 어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요? 실제로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네,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실제로 밭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빛을 직접 태양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네. 벼농사나 다른 채소 농사를 짓게 한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조금 야권 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 공약과 좀 부합이 되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는 네 조금 이 회사가 상한가 간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와우. 우리가 현재 뭐 야권 쪽에서는 계속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하다 보니까는 수소차 관련
종목이 뭐 SPO3 상한가 가고 오. 그리고 뭐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 종목인 어떤 종목이 또 상한가 가고 오늘은 또 8호가 상한가 간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은 조금 내가 내일이라도 공략을 해봐도 좋을까요? 이거 갑자기 지금은 1,000원도 안 되는 종목인데 갑자기 뭐 조기 대선 이전까지 막 3,000원, 4,000원 정책적으로 조금 부각이 돼서 3,000원, 4,000원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동전주예요. 네, 땡그랑 땡그랑 하는 동전주예요. 아니 이 종목이요 2연상을 갔는데 아직도 네. 1,000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이런 뭐 실제로 좀 정치 테마주라고 하는 종목들 종목 정치 테마주 굳이 정치 테마주뿐만 아니라 네. 일부 테마주 종목들 대부분 같은 경우가 워낙에 그런 모멘텀에 조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 나오기 굉장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략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될 때다. 한마디로 바이할 때가 아니라 셀을 해야 될 때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한진칼이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야, 이 한진칼 같은 경우는 진짜 회사 사명명에 칼이 붙은 것처럼 쨍쨍하는 것처럼 싸워요. 네, 한마디로 좀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가 좀 부각이 되다 네. 보니까는 이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가 오늘 내일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이제 호반건설이 계속 지분을 매입하고 그리고 또 형제 자매 간의 이런 좀 분란까지 일어나면서 실제로 그런 이슈로도 2020년에 주가가 또 상승 나온 적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호반건설이라는 회사가 지분을 계속 늘려가면서 네. 이제는 진짜 이 한진칼의 지분 그 다음으로 지분이 높은 회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도 주가가 좀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네. 그렇다면 이 한진칼의 지분 구조가 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 한진칼 회사의 주가가 상승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실제로 이 한진칼의 회장님이신 이 조원태 회장님의 지분이 20%예요. 근데 호반그룹의 지분이 18%예요. 어머 2%밖에 차이 안 나요. 2%밖에 차이가 안 나죠. 네. 조금만 매입하면은 한진칼의 최대 주주가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뉴스 기사에서도 이런 뉴스 기사 헤드라인을 제가 또 본 적이 있어요. 호반건설은 건설상가 항공상가. 네, 이런 뉴스 기사 헤드라인까지 나왔어요. 저도 봤어요. 뭐 육해공 다 잡는다. 그러니까요. 네. 지분을 2%만 더 매입하면은 와우. 그냥 대한항공이 호반건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네네. 이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러다 한진칼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 호반 한진칼 되는 거 아니야? 호반칼 되는 거 아니야? 웃겼어요. 호반칼이요? 이런 이슈가 또 조금 이야기들이 사람들 사이에 해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주가가 상승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 그렇다면 한진칼 보유하신 분들이나 또는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좋겠죠. 그리고 또 지금 또 공략을 해보시려고 하는 시청자분들 역시도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한진칼 보유하셨던 분들도 역시나 매도를 해서 아. 차익 실현해서 조금 수익을 크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략을 하시려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공략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오히려 다른 종목 같은 경우로 공략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플라즈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임플란트와 관련된 좀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헬스케어 회사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의 주가가 또 상한가를 가는데 이 회사가 상한가 간 이유는 이 회사에서 제조한 요거 임플란트 표면 활성기가 유럽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한가 간 것으로 좀 추정이 돼요. 그렇다면은 헬스케어 테마, 영웅 전찬남님이 제약바이오 섹터 가운데서 치료제나 백신 섹터는 공략하지 말고 헬스케어 테마는 공략을 해도 좋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 있었는데 플라즈맵은 공략을 해도 좋겠습니까? 라고 또 질문 주시는 시청자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B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플라즈맵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관자가 붙어 있어요. 관자. 한마디로 관리 종목이에요. 그러네요. 우리가 이 관리 종목 같은 경우 공략해서 수익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이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남자분도 계실 거고 여자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전과가 있는 범죄 전과가 있는 남자분이나 여자분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무서워서 관계를 못 갖겠죠. 네.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도 이 관자 한마디로 관리 종목입니다. 네, 관리 종목.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거래소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투자에 유의하라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자가 붙은 것 같은 경우는 투자하시는데 저는 반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 공시 내역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왜요? 예,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굉장히 지저분해요. 감자, 예, 먹는 감자 아닙니다. 네, 주식을 좀 소각했다는 거예요. 예, 감자, 그 다음에 뭐 병합 분할, 네, 그리고 채권 전환사채 채권 발행. 한마디로 그냥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입니다. 네네. 이 회사는 주주들을 그냥 몰아보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회사 저는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파루, 한진칼, 플라지맙에 대한 조금 이런 크게 시장에서 상한가 갔었던 종목에 대해서 왜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또한 제가 보는 시선에서 투자 조언에 대한 방향성까지 짚어드렸는데 파루는 저는 매도 의견 드리고요. 네. 한진칼도 매도 의견 드리고요. 플라지맵 같은 경우도 역시나 관리 종목이라서 매도 의견 드리면서 이 세 가지 종목은 쳐다보지도 말고 내가 공략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 3가지 중에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급등한다라고 해서 따라잡으셨던 분들 있다면 수익 중이시라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신규 진입도 안 되겠죠. 말씀드린 종목은 파루라는 종목. 오늘은 태양광 관련주로 상한가 간 종목인데 과거에는 손소독제 관련해서 코로나19 그런 테마주로서도 올랐던 종목입니다만 지금 한 2, 3주 전만 해도 주가가 400원대였는데 지금 2연상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500원밖에 되지 않는 동전주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만약에 수익이시라면 수익 실현을 하시는 건 좋겠지만 지금 매도 의견이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에 급등을 또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고려아연과 같이 경영권 관련 분쟁 이슈가 있으면 굉장히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손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갈 때 빠르게 잡아볼 수 있다라는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언제 어떤 이슈로 변동성이 어느 방향으로 커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일단 한진칼 매도 의견 주셨고 마지막으로 플라즈맵 같은 경우 임플란트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공시를 한번 쭉 보셨는데 여러 가지 공시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기업입니다. 주주들의 입장에서 속편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나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도 있고요. 너무 빠르게 주가가 오락가락하는 종목들 여러분들에게는 좀 리스크도 함께 커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말고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종목으로 오늘의 공략주도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종목 공략주 저희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 콜라텍 게시판으로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략주 종목명과 매도 가격까지 구체적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 쉽게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고 콜라텍 게시판 입장 원하시는 분들 지금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지금 바로 게시판 입장하셔서 종목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방송이 없는 날에도 여러분들께 더 많은 시황에 대한 정보들과 교육 자료들 올려드리고 있으니 함께 하시면서 꼭 무료 혜택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종목 한 가지를 공략을 해드렸었죠. 지난주 어떤 종목들을 전문가님이 공략을 해주셨고 이 종목들 지금 현재 수익 현황이 어떤지 한번 짧게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난 공략주 종목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답답해요.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 네.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제2의 코나이다. 네, 지난주 수요일에 상한가 간 종목이 뭐예요? 코나이잖아요. 네.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은 파로 대성파인텍처럼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상한가 간 종목 코나이가 있으니까는 코나이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코나이만큼이나 파급이 큰 종목이 저는 헥토파이네이션이다 이렇게 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는 이런 난방을 입고 와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 헥토 파이낸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조금 제가 포인트 해드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때가 방송이었어요. 이때 방송했고 딱딱 그리고 딱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었고 또 딱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었다 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만 보시고 실제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략을 했다 하면은 이 종목으로 6%에서 7% 이상 상승 나오는 거 직접 눈으로 보셨을 거고 네. 그리고 공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의 수익도 보셨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방송으로만 보시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면은 여러분들의 손해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관심 가지고 공략을 해야만 그 수익이 여러분들께 전부 다 갈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여기입니다. 이 대왕 QR 코드 오. 여기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키셔가지고 들이대셔가지고 증시콜라텍 링크 나와요. 증시콜라텍 게시판 링크 나오는데 클릭해서 함께 하신 분들께 제가 방송 끝나고 제가 방송에서 소개한 종목은 헥토 파이낸셜이라고 직접 또 알려드렸어요. 네, 실제로 방송 끝나고 또 이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역시나 이 대왕 QR 코드 통해서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도 역시나 알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서둘러서 네, 이 대왕 QR 코드 통해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서 들이대시면은 증시콜라텍 게시판 링크 나오니까 클릭해서 서둘러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 네. 어떤 종목인지 아세요? 오늘 준비한 종목이요? 모르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제2의 파루. 제2의 8호. 네, 오늘 파루가 상한가 갔어요. 네. 그리고 대성 파인텍이 상한가 갔잖아요. 네. 파루와 대성 파인텍을 이어가가지고 네, 한 앞으로 15일에서 20일 이내에 주가가 20% 이상 상승 가능성을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저는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오. 바로 어떤 거냐? 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한 이 종목이 사실 34%, 34%. 네, 정확히 6월 말 전까지, 네. 네, 7월 되기 전까지요. 한마디로 2025년 2분기가 시작되기 전 1분기까지요. 네. 저는 오늘 제 영웅 전참에 준비한 이 종목이 저는 34% 현재 오. 주가에서 34% 이상 상승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 네. 바로 보시죠. 좋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2의 8호 종목인 거고요. 그러면은 전문가님, 이 8호가 아까 태양광 때문에 갔고 전문가님이 또 대성파인텍 이 종목도 그 태양광 관련 이슈 아니었나요? 이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네. 태양광보다도 네. 태양광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반대되는 거요? 네, 반대. 한마디로 남자, 여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어? 태양광이 있으면은 오? 태양광에 반대되는 게 뭘까요? 뭐 땅? 아니죠. 한마디로 태양광은 우리가 흔히 네. 고급적이고 좀 전문적인 단어를 쓴다고 하면 네.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죠. 네네. 신재생 에너지에 좀 반대되는 거는 전통적 에너지죠. 오. 석유나 석탄 네. 같은 경우.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네. 원전이에요. 아 원전. 네, 원전. 오. 한마디로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을 받으면은 네. 원전 역시 저는 부각을 받을 아. 수밖에 저는 없다.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신재생 에너지가 절대적이고 정답은 아니니까는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조금 부각이 될 수 있는 원전 섹터를 준비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네. 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원전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건데 네. 일단 이 원전 섹터 같은 경우가 지금 공략해야 되는 시점은 우리가 이제 20일도 안 남았어요. 한마디로 조기 대선이 20일도 남지 않았는데 이 조기 대선 시점에서 이런 좀 대선 후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네,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어느 날은 상한가 가기도 하고요. 또는 하한가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시장에서 조금 투자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지금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보다도 보통은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를 공략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도 우리 수익을 원하시는 수익에 갈증 느끼는 시청자분들의 니즈에 맞추기 위해서 저 역시도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원전 섹터고요. 일단은 지금 대선 후보 같은 경우가 크게 세 인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뭐
네, 뭐 이땡땡 대선 후보와 그다음에 뭐 조심스럽습니다. 김땡땡 네, 대선 후보 네. 네, 그리고 이땡땡 그냥 네, 뭐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도 아실 거예요. 뭐 대선 후보 지지율 같은 경우만 보신다 하더라도 어느 인물인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땡땡 이렇게 붙여도 다 알잖아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요 이땡땡 후보의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야권의 대선 후보인 이땡땡 씨의 햇빛 연금 발언으로 인해서 오. 관련 종목인 파루, 대성 파인트, 금양 그린 파워 등의 주가가 네, 상한가 가고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대부분 시청자분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 다음 상한가 가는 신재생 에너지 종목은 뭘까? 오. 또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음 상한가 가는 신재생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좀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신재생 에너지와 좀 반대되고 대비되는 섹터는 뭘까? 이런 부분을 오히려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수익을 볼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도 신재 뭐 대성 파인텍이나 파루에서 이어가지고 주가가 상한가 갈 뭐 재생에너지 섹터를 준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원전 섹터를 준비한 거고 네네. 저는 이제는 에너지 전쟁이라 봅니다. 어.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주가가 상승 나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원전 섹터가 주가가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 시점이요. 어느 시점일지 제가 정확히 이야기 못해요. 이건 무당도 못 맞춰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좀 대략적인 시점을 잡는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1분기 안에 한마디로 7월 되기 전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34%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원전 섹터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가 원전 섹터 하면은 굉장히 많아요. 원전 수혜주로 분류되는 종목이. 근데 그 많은 원전 수혜주 가운데서 왜 이 회사를 준비했냐고 하면은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것만 보면 됩니다. 이 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지고 온 건데 이 회사는 원전에 직접 들어가는 분산 제어 시스템인 DCS 그리고 발전소 경보 설비인 PAS 같은 경우를 직접 개발을 하고 원전 한마디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죠. 국책 사업인 원전에 한마디로 좀 공급을 하는 한마디로 주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오.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 제어 시스템이나 경보 시스템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발전소 순회 주전 산기, 지진 감시 설비나 신호경의 분배기 한마디로 소형식 원전이라고 하는 SMR이라든지 네. 그리고 그 외 대형 원전에 필수로 들어가는 원전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직접 개발하고 제조하는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찬원이 준비한 히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 끝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겨우 이거야? 이걸로 34% 상승 가능성 크다고?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부에서 지은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에 들어가는 계측 제어 통합 설비 용역 업체예요. 오.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시절 때도 원전을 추가로 확대하겠다 했을 때도 이 회사의 주가가 바로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줬어요. 이 회사는 그냥 원전 테마주들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 종목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뒤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오늘 이재명 씨, 이땡땡 씨 같은 경우가 햇빛연금 이야기에서 그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김문수 씨 같은 경우가 한마디로 여권의 유력한 좀 대선 후보 같은 경우가 원전 강국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한마디로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에너지 분야에서 반대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전 강국, 원전, 소형 모듈 원전, 고급적으로 얘기하면 SMR이에요. 한마디로 이 소형 모듈 원전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은 조금 이 햇빛 연금 수혜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 나와서 수급적인 면에서 소외가 돼서 원전 섹터가 주가가 상승 못 나왔지만은 내일 당장이라도 원전 섹터가 상한가를 간다 해도 이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공략해야 되는 건 신재생 에너지 섹터겠습니까? 아니면 원전 섹터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 누가 봐도 후자라고 보거든요. 원전 섹터를 공략해야 된다 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 원전 섹터 가운데서 대장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알고 싶으신 시청자분들 계시면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입니다. 제 손 밑에 있는 QR코드 여기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키세요. 그래서 들이대세요. 그러면은 영웅 찬찬함과 또 증시 콜라텍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시판 링크 나옵니다. 클릭해서 함께 하시게 되면은
오늘 방송 끝나고 정확히 11시 51분에 영웅 전천함이 1분기 안에 2025년 1분기 안에 34% 상승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그 종목 여러분들께 무료로 또 공개해 드려서 수익의 갈증을 느끼는 시청자분들 위해 수익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증시 콜라텍에서는 수익에 목이 마르신 분들을 위해서 종목으로 수익을 드리겠다. 34%의 수익을 6월 달까지 안겨드릴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해서 오늘 원전 관련주를 공략을 해드린다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콜라텍 게시판에 입장을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잠시 후 방송 마치고 51분에 정확히 종목명과 가격 전략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제 막 6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하셔서 오늘의 종목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원전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체코 원전 최종 계약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살짝 연기가 되긴 했지만 이 부분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모멘텀을 잠시 숨기고 있는 것뿐이다라는 부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일단 저희 대선 후보에 대한 공약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는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당시에 탈원전을 시행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민주당 측에서도 에너지 믹스라고 해서 원전과 신재생 함께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 국민의힘 할 것 없이 이 원전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공통된 정책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미국에서도 여러분들 며칠 전에 3일 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르네상스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려야 한다라는 그런 정책을 시행한다라고 뉴스가 나왔던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신재생 관련주들도 너무나도 좋지만 오늘 뭐 태양광 관련주들 상한가 무더기로 상한가 갔죠. 그런 종목들 말고 지금 잠깐 추진력을 얻고 있는 원전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오늘의 이 종목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콜라텍 게시판 입장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명 가격 전략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뭐 미국에서 아실 법한 가장 유명한 원전 관련주 중에 뉴스케일 파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제 뉴욕 시장에서 26% 급등이 나와줬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미국 증시에서도 원전 관련주들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니만큼 과거에 뭐 미국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 오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비슷한 흐름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방송 시간 한 3, 4분 남았는데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힌트 좀 더 달라라고 하시네요. 이 종목이 네. 일단은 원전 섹터에서 국내 유일하게 한마디로 소형 원전, 한마디로 SMR에 꼭 필수로 들어가는 그런 네. 전자 제어 계측 설치 장비 이거를 제조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이 회사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나운서님, 네. 원전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3,000조. 3,000조. 3,000조나 되는 시장이에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 음. 네. 원전을 아까 전에 말씀 잘하셨어요. 르네상스라고 해가지고 네. 원전을 추가로 확대를 하잖아요. 미국이 원전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역시도 원전 산업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에 대한민국의 LNG 기업이 왔으면 좋겠다. 화물선이 와가지고 LNG 사업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상한가 간 게 뭐예요? 화성밸브가 상한가 갔고 하나오션이 주가가 상승 나왔죠.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면은 뭐가 상한가 갈 것 같아요? 오늘 영웅 전참에 준비한 이 회사가 저는 상한가 갈 가능성 크다고 봅니다. 네. 방송 시간 2분밖에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2분 뒤면은 요 QR코드도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2분 안에 요 QR코드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공략해서 수익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 QR코드 통해서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들이대셔가지고 링크 나오면은 클릭해서 서둘러서 함께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송 시간 2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현재 주가가 1,843원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서 주가가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참 웃기죠. 햇볕연금 수혜 종목도 아닌데 주가가 상승 나오다가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어요. 이 종목 이런 모습 같은 경우는 햇빛연금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원전 섹터 같은 경우가 주가가 상승 나오려고 하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햇빛연금 테마주로 이탈이 되다 보니까는 소외가 되다 보니까는 윗꼬리 달고 내려온 건데 윗꼬리 달고 내려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다음 날에 갭상승 나오기 마련이 갭상승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윗꼬리 달린 부분을 갭을 메꾸면서 갑자기 주가가 상한가 갈 수 있어요. 한마디로 소위 가볍게 이야기하면 떡상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종목 알고 싶다. 여공 전차하면 목표가 2,000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을 알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2의 8호인 종목이고 이 대왕 QR코드 통해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서 들이대시면은 정식 콜라텍 게시판 링크 나오니까 클릭해서 서둘러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 마치면서 콜라텍 게시판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